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생활법률 시간인데요. 최근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이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초코과자 한 개를 꺼내 먹었다고 절도죄가 적용돼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이 사회적으로 지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관련 뉴스를 보긴 했는데요. 과연 이게 형사재판까지 갈 일인가 싶으면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법의 잣대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지난주 이제 초등학생 약취 유인 사건도 다뤘어요. 예. 뭐 시적절하게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이제 반응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글을 남겨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초코과자를 먹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재판인데요. 전북 완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한 물류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 해당 회사의 청소와 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분이 계셨는데요. 예.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 과자와 커스터드 과자를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가 절도죄로 고소를 한 거죠. 지금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1심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분께서 처음에는 약식 기소 그러니까 벌금을 받았는데 예. 정식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재판으로 이어진 건데요. 1심 재판에서는요. 사무실 냉장고는 직원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물건을 꺼낸 행위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 노동자분께서는 평소에 밤샘 근무를 하면 사무실을 오고 가다 보면 간식을 나눠주고 또 물류회사 소속 직원들도 냉장고 간식 있으니까 먹어도 돼요. 이렇게 평소에 말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인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항소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은 지금 결과가 나왔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자, 초코 과자가 한 개 얼마죠? 한 400원 정도. 400원? 네. 그리고 커스터드 과자가 한 650원 정도. 예. 이거 더해봤자 1,000원 정도? 1,050원이에요. 이거 고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초코 과자 하면 사실 떠올리는 게 우리 정이잖아요. 그래요. 이 1,000원 남짓한 이런 돈으로 형사 다툼을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사실 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본보기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법에서는요, 이 해당 간식이 회사 소유였고 또 회사가 점유 관리하는 주체인 건 맞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당연히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회사가 이 노동자, 그러니까 하청 소속인 이 노동자에게는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 재판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형법에서 이 절도죄의 핵심은요, 고의성. 이거를 법률적으로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는지를 봅니다. 남의 물건인 것을 알고도 빼앗거나 또 내 것처럼 동의 없이 가져가면 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노동자의 행동이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어도 또 1,000원에 불과하더라도 심지어 피해액을 보상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이 전북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의 운전기사가 승객 4명이 낸 요금을 청소년으로 잘못 계산해서 회사에 2,400원의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현금으로 요금을 받은 뒤에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돈이 좀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횡령 액수를 떠나서 당시에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17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해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그와 비슷한 시기에 또 800원 차이로 버스 기사가 해고 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800원 그리고 2,400원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2755번님도 야 이거 진짜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 뉴스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당시에도 사실은 이건 너무하다 이런 여론도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년 동안 일해온 직원인데 이게 상습인지 고의인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은 미미한데 생계를 잃는 수준으로 하는 게 정당하냐 이런 논란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그 일이 있기 직전에 회사와 노조가 단체 협약을 했는데 횡령은 해고 사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으로부터 신뢰 관계가 파탄된 게 핵심이다라고 본 거죠. 아무래도 승객들의 운임을 직접 다루는 버스 운전기사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뢰가 요구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법을 어겼다면 이제 처벌을 받는 게 맞지만요. 주변을 둘러보면 수십억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단돈 몇천 원, 몇만 원의 이런 법이 적용되면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선뜻 수긍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 법이라는 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예. 정말 그런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보편적인 상식이나 또 통념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 애청자분도 9309번님도 인간관계 도리상 어느 정도는 좀 주의 정도 주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문자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 형법이요. 양형 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는데 이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 배경,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불공정함을 느끼는 거고요. 저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판결이고 또 법이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평등의 관점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게 형벌의 의미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요. 또 그 한 개개인에게는 그 인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 행복 추구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이 냉정하게 이게 좀 법을 어긴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잖아요. 이제 이런 비슷한 범죄들이 좀 있습니까? 사례들이 그러면? 예, 그렇죠. 우리가 생계형 범죄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런 종류의 것들인데요. 지난해 대전에서는요, 그 60대 여성분이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었는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병 12개를 가져갔다가 절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버려진 물건 주워가는데 왜 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파트하고 그 재활용 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 업체가 계약을 하고 이거를 모아서 또 팔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쓰레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분명하게 있는 재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피해품을 다 반환하고도 벌금 3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생계형 범죄를 우리가 그 유명한 빅토리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 거기 주인공 장발장 여기에 비유를 하잖아요. 장발장은 아시다시피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결과적으로 19년의 징역을 살았던 인물인데요. 물론 범죄가 그 자체로 범죄고 또 엄격하게 보는 건 맞는데 굶주린 누군가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독 약자나 서민 또 평범한 노동자에게 법의 문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런 지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관점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나 실질적인 평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현재 제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경찰 단계에서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고 또 팍팍해서 저지른 이런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요 즉결 심판도 하고 훈방 조치도 하고 또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그런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런 조치와 또 재활 지원을 병행하는 게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훔친 취업 준비생. 또 어린 자녀에게 줄 분유를 훔친 미혼모 이런 사례들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았던 사례들입니다. 결국엔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적 약자가 벌금형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노역형으로 전환되는 일도 있거든요. 이런 경제적 궁핍이 어떤 잘못에 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그런 사유가 된다는 것은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정의와 판결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도 법의 공정성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생활법률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